33조 특수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인데요. 학교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거래하여야 하며, 만약에 학교장 명의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학교장 앞에 권한을 부여한 이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과 거래할 때는 1번 이사장님, 2번 학교장인데, 이사장은 메인으로 하되, 만약에 학교장 명의로 거래를 할 때는 이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거래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교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차입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당연히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이사의 의사록 사본을 받지만, 여기에 나아가서 교육부의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의 허가서는 차입행위와 담보제공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반드시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하시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더라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내려가셔서 학교법인을 마무리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재산 및 재산의 담보 제공 및 학교와 유사한 기관에 대한 업무 처리 방법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립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이 죽어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죽어도 안 되는 내용. 재산이 많아도 사립학교 대출 지급할 때는 담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땅과 시설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담보 제공을 못 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교지와 교사, 건물이죠. 체육관, 실내 또는 연구시설, 즉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는 담보 제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학교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나중에 뭐 학교의 기타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 아니면 대지, 땅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걸쳐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관할 감독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담보 취득을 하실 수 있다. 즉 사립학교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나, 그 외에 기타 유휴자산, 교육시설과 상관없는 기타 유휴자산은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학교와 유사한 기관에 대한 업무 처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요거죠. 유치원 같은 경우인데요.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설 강습소 같은 경우에는 제한사항은 없으나 동법상의 제한을 유치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상기에 설명드린 사립학교와 관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재산은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고, 기타 재산은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설립한 사설 유치한 경우에는 차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는 불필요하나 담보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사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의 허가는 불필요하나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담보 취득은 할 수 없더라. 즉 법인과 개인이 설립했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같은 내용을 따르는데요.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차입행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그냥 일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차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기본재산을 담보 제공받거나 강제 집행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간 거래할 때는 차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나 기본재산을 담보 제공받거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장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병원, 자연인이 운영하는 의료병원과의 거래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의원이나 치과,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담보 제공을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잠깐 살펴보시면 종교법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종교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자하고 거래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가증명서, 이사회사로 사본 등을 통해서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교회 등이 있어요. 교회 등이 있어요. 특히 정말 영세한 교회, 정말 연세한 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부관계나 재산 소유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합 또는 개인 대출 형식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종교법인이 아닌 이상 제한사항이었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 대출 형식을 취급을 합니다. 개인 대출 형식을 취급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법인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 거의 대부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체 확인을 모호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표자의 개인 대출 형식으로 취급을 하더라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조에서 지사와의 거래할 때를 잠깐 살펴보면 법인이 본사와 지사가 있어요.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되 다음에 확인의 서류를 받아야 된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지점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지배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배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는 확인을 받는데 보통 대부분은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를 합니다.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권 수행에 대한 형식에 따른 대리 형의를 확인을 하나 보통 대부분은 지사보다는 본사와 거래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 확인이 본사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거래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본사와 거래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십시오. 39조 대출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향서는 영업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심사역 협의의 승인을 득하여 영업점장 명의로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향서와 대출 확약서를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출의향서는 나의 의도를 우리가 그 정도 의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대출 확약서는 요 조건으로 100%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성격이 다릅니다. 대출 의향서는 본부심사역 협의회에서 심사소관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대출 의향서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다. 전 항해에 의해서 작성된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되, 동 대출 의향서는 해당 여신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를 전제한다는 문구와 유효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차입신청장 접수를 별도로 포기하더라.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의향서를 끊어줬다고 해서 100%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출 의향서는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할 때 많이 끊습니다. 입찰. 재개발 조합할 때 사업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할 때 혹시 대출 의향서 좀 가져오고 오세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 당행가, K은행, 그 다음에 S은행 등이 대출 의향서를 제출을 하겠죠. 대출 의향서. 그래서 대출 의향서는 승인을 전제로 나중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 의향서와 대출 확약서는 다른 내용이더라. 대출 확약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100% 대출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 의향서와 대출 확약서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39조의 지급 영업점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개. 동일인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영업점에서 여신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당해 차주의 여신 관리점이 당해 차주의 여신 영업점이 아닌 타 영업점에서 여신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여신을 수관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관계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관리 영업점은 일어나. 그래서 만약에 주식회사 현대그룹이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차는 영업부에서 거래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울산 영업부에서 거래하고 그 다음에 글로비스는 대구 영업부에서 거래한다 하면 주영업점으로 일어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지급을 제한한다는 영업점 지급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내용을 보면 16개가 있네요. 16개가 있는데 요거는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하더라.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복수 지급을 제한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주 거래 영업점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영업점에서 외국환 업무를 지급하지 않아서 타 영업점에서 지급하는 외국환 업무 관련 여신의 경우에는 한 개 영업점에 한해서 복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 거래자 여신이 있는데 주거래 영업점에서 한도를 할애받아서 지급하는 여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정도는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본인명의 수신담보대출을 받는데 고객님이 예금을 맡겨놓고 최초의 대출을 영업부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영업부에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영업부에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맡겨놓은 예금을 가지고 인천남동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인천남동공단에서 고객님 죄송한데 이거 복수지급이라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영업부 가시죠 하면 안 되겠죠. 본인 돈을 맡겨놓고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지급 영업비율 제한의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리스크가 없는 거의 대부분 LTV 비율을 준수하면 리스크가 없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중도금 이주비 가계자금 대출 그 다음에 수요자금융 신용카드 대환대출과 장기 카드론의 경우에는 복수 지급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대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모바일 대출 등도 복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수익증권 펀드 담보 대출도 당연히 수신 담보 대출과 준하에 관리를 하면 복수 지급이 가능하시겠죠. 다음에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신용대출도 복수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잠깐 보실게요. 수신담보, 그 다음에 수익증권, 본인 명의 신탁자산, 주택청약 포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맡겨놓고 하는 대출은 복수 지급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도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대출임에 불구하고 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인 지급 영업점에도 불구하고 복수 지급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인어음은 복수 지급이 가능하냐? 할인어음은 복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의 신용도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어음은 복수 지급이 되지 않으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외상매출 전자방식 외매체의 발행기업이 은행에서 본부시험평가를 하고 확인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행 권한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복수 지급이 가능하더라. 할인어음은 복수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거는 14번입니다. 건당 1억 원 이하의 부분 보증서 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인데 보증서 담보대출임에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제조건이 원하, 운전자금, 그 다음에 보증비율 80%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실 거는 14번에서 건당 1억 원하 운전자금 80%, 건당 1억 원하 운전자금 80%. 그렇다면 건당 1억 이하의 시설자금 대출 보증서는 복수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당 2억 원 이하의 건당 1억 5천만 원짜리 운전자금 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하 외화 아닙니다. 1억 원하 운전 80%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이 복수 취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렇게 좀 뭔가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다음에 단서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당행 여신관리 영업점이 아닌 타 영업점에서 추가 여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취급 영업정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이분이 부산은행에 본인 명의 수신담보대출, 그 다음에 중도금, 이주비, 장기카드론,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대출, 비대면 대출, 수신담보대출이 A 지점에 있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B 지점에서 상가를 사는 시설대를 한다 라고 봤을 때는 A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먼저 일어났고 이게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원 규정에 의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복수 취급이기 때문에 수관을 받든지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담보대출이나 특정 영업점에서 지급하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그 다음에 장기 카드론과 비대면을 통한 대출인 복수 취급의 기준에서 최초 영업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외시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영업점에서는 상가 관련 시설 자금 대출을 영업점 판단하에 지급을 하실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5번을 잠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동일인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영업점에서 여신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주의 최초 영업점에서 추가 여신 지급 시에는 제3항에서 정한 여신이 아니더라도 직무정결 규정에서 정한 영업점 전액 여신의 경우에는 영업점 정결로 지급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3월 1일에 A라는 영업점에서 가계자금 대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B라는 영업점에서 또 다른 신용대출을 2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복수취급 예외 대상이 아니라서 본부 승인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가 있기 때문에 원 영업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당 이 차주에 대해서 1억까지 전결로
신용 1억까지 정결로 대출을 취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지점에서 최초 원 지점에서 3천만 원을 취급하고 B 지점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합계 금액 5천만 원 내에서는 1억 내에서는 이것도 영업점 변결이 돼야 되나? 복수 취급 때문에 본부에 한번 갔다 왔다는 거죠. 본부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 입장에서는 갑자기 B가 대출이 4월 1일날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복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번에는 A 영업점에 가서 3천만 원을 해주세요 했어요. 3천만 원을 해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하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있기 때문에 복수 취급 때문에 이것도 본부에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최초 관리 영업점에서 추가 여신 취급 시에는 직무 정결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점 정결 여신인 경우 영업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한테는 1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최초 취급 영업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추가로 하는 거는 정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B는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A 지점에서 대출이 없어질 때까지 3천, 2천, 3천, 6천, 8천 여기서 2천만 원이 더 일어나 칠게요. 대출이 8천만 원 있는 상황에서 2천만 원 더 일어날 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 차주한테는 신용대출 1억을 영업점 정결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복수 취급 영업점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2천만 원 추가로 대출할 때는 영업점이 아니라 본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